자, 봐볼게. 12강 두 번째 강의야. 지난 시간에 앞에 6문제를 했고 오늘 뒤에 6문제를 할 건데 7번부터.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지금 우리 교재 12강에 빈칸이 12문제가 나왔는데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31번에서 34번이 빈칸이 나오는 구간이야. 기본적으로는 주제 찾는 방식으로 풀면 빈칸은 주제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대부분. 그래서 주제를 찾으면 빈칸이 거의 풀린다고 봐도 돼.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어휘하고 독해가 까다롭다. 주제에서는 어떻게 나온다? 주제에서는 성격이 좋다. 근데 빈칸에서는 인품이 훌륭하다. 주제에서는 춥다. 빈칸에서는 서늘하다. 이렇게 나온다고. 단어가 조금 더 어려워져. 오케이? 그거 주의하고. 자, 빈칸을 조금만 더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원래는 5문제였어. 왜? 42번에 장문 2문항짜리의 두 번째 문제가 빈칸이었거든. 근데 이게 뭘로 바뀌어버렸어? 낱말로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어휘 낱말이 30번하고 42번에 나온다. 그지? 우리가 10강에서 배웠던 거니까. 아마 낱말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배웠다시피 낱말로 나오든 빈칸으로 나오든 기본적으로 뭐야? 주제를 잡으면 되는 거라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선택지 길이의 관점에서 보면 31번이 제일 짧고 33번, 34번은 길어. 자, 정확히 하면 31번은 선택지가 단어 1개 정도, 얘는 2-3개 정도, 얘는 뭐야? 6, 7개 정도 될 거라고, 길이가. 그지? 길이의 관점에서 나눠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EBS 연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31번, 32번은 항상 연계였어. 33, 34는 항상 비연계고,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패스. 그지? 쳐다도 안 봐야 돼. 보는 순간 정신건강에 나빠. 뭐 말이지? 무조건 패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요 두 문제를 무조건 패스하는데 요걸 이제 뭘로 푼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겠네. 자, 나는 43문제 다 풀었어. 그랬더니 뭐가 남았어? 두 문제가 남았어. 이 두 문제는 뭐야? 33대 33번하고 34번. 얘는 무조건 뭘로 푸는 게 좋다? 소거법. 이렇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빈칸 푸는 방법을 다 설명했잖아. 빈칸 푸는 방법을 어떻게 했어? 빈칸을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고 선택지를 넣어본다. 그럼 목표가 잡힌다. 근데 그 목표라는 건 뭐하고 동일하다? 주제하고 거의 동일할 거다. 이것까지 잡았고. 근데 지문에 있는 같은 단어를 주면 애들이 찍어서 맞을 수 있으니까 뭘 건다? 재진술. 왜? 빈칸은 중위권 애들이 무조건 틀려야 돼. 뭔데? 그래야지 목표 정답률이 나온다고. 자, 4번째보다 연결사가 있으면 활용하자. 근데 5번째가 중요해. 뭐야? 소거법. 특히 빈칸 중에서 31번, 32번은 연계가 되고 좀 쉬워. 그래서 답이 좀 보인다고. 근데 33번, 34번은 비연계에다가 굉장히 내용이 어렵다고. 뭔지 알지? 따라서 무조건 패스야. 그래서 마지막에 33번, 34번을 푼다. 근데 어떻게? 소거법으로. 근데 중요한 건 소거법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여유가 필요해. 여유가. 어떤 여유? 마음의 여유. 생각해봐. 우선 내가 43문제를 다 풀었어. 이제 2개 남았어. 오케이, 괜찮아. 마음의 여유가 있지. 왜? 43개는 풀었으니까. 두 번째 필요한 여유가 뭐냐면 시간적인 여유야. 시간적인 여유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원래 이 4문제를 2분 30초에 푸는 거야, 빈칸은. 그래서 한 10분 정도 걸린다 치면 31번, 32번을 연계를 체감하면 보자마자 답이 보인다고. 1분, 1분. 그럼 얘들 어떻게 되겠어? 4분, 4분 쓸 수 있겠지? 따라서 뭐야? 31번, 32번을 연계 체감해서 빨리 풀어. 그럼 시간적 여유가 발생해. 그러면 43문제 다 풀었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EBS 연계 문제가 총 7개잖아. 걔를 빨리 풀어. 그걸 통해서 시간의 여유를 벌었어. 요 2개를 가지고 소거법을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수업의 테마는 소거법이야. 됐지? 그래서 오늘은 7번부터 12번을 답을 고른다가 아니고 뭘 해볼 거야? 오답을 지운다.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뭔 말이냐면 오늘이 6문제니까 선택지가 5개씩 6문제니까 선택지가 총 30개가 있겠지. 7번부터 12번까지. 그러면 요 중에서 6문제니까 정답 선택지가 6개가 있을 거고 오답 선택지가 24개가 있겠네. 그지? 오늘은 뭘 해볼 거다? 정답을 고른다가 아니고 오답을 지운다. 이 연습을 해볼 거야. 근데 이게 왜 가능하다? 오답 선택지는 반드시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유혹 단어. 그 다음에 오답 근거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 따라서 요 오답 근거를 정확히 그어내는 요 연습을 해볼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오늘 수업의 테마는 소거법이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할 건 오늘 선생님이 아까 뭐 하다가 잠깐 기다리다가 오는데 대치 우리 선생님 개인 연구실 옆에 바로 거기 EBS가 있는데 이제 매봉역 그쪽에 EBS가 있는데 뭐 하다가 거기 동영상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거기 EBS 강사들이 영어 문제 푸는 걸 봤는데 진짜 생각해봐. 이걸 다 일일이 해석해 준다고. 그리고 막 내용을 다 정리를 해줘. 그러니까 답이 뭐다. 근데 생각해봐. 너희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봐봐. 어떻게 하냐면 우선 강사들이 지문을 독해를 해. 그 다음에 내용 정리를 해줘. 그래서 100% 이해를 시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하고 있다고. 근데 생각해봐. 내가 예를 들면 그 맨발로 등산하는 시합에 나가. 맨발로 등산하는 시합. 즉 맨발로 자갈이 가득한 그리고 경사가 가파른 거기로 올라가는 그런 시합을 할 거야. 그지? 내가 한 달 뒤에 맨발로 경사가 가파른 자갈밭을 뛰어가는 그 시합을 할 거야. 근데 평소에 운동화를 신고 평지를 달리는 연습을 해. 그럼 뭐야? 실전에선 통하지가 않지. 신발을 우선 벗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경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갈투성해야 된다고. 즉 뭔 말이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영어를 하루에 3시간 이상 할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국어해야지, 수학해야지, 논술해야지, 탐구해야지, 엄마랑 싸워야지, 그 다음에 울어야지, 삐져야지, 화해해야지. 할 게 너무 많다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내가 보면 수능 지문에서 특히 빈칸처럼 어려운 건 독해가 60에서 70 정도밖에 안 돼. 아무리 잘해도. 딱 완전히 의미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든다의 기준으로 본다면 60, 70밖에 안 된다니까. 근데 100% 해석이 됨을 전제로 답 고르는 연습을 해. 그러면 연습 때는 되는 것 같지만 실전 가면 안 된다니까. 그 운동화 신고 평지를 달려. 100m가 10초 달려. 근데 실전에서는 어떻게 돼? 맨발로 자갈밭 경사를 뛰어야 돼. 그럼 뭐야? 10초가 아니고 10분도 못 뛴다니까. 10분에도 도착을 못 한다고. 왜? 자기가 연습을 잘못한 거지. 뭔지 알겠지? 그래서 현실적인, 이상적인 방법 말고 현실적으로 답 고르는 연습을 해보겠다는 게 오늘의 수업의 테마야. 그래서 대단하게 멋진 게 아니고 우리는 뭐다? 답을 멋지게 이거야! 이거 아니고 뭐야? 추접스럽지 마.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나마 이거네?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해볼 거라고. 됐지? 선생님 누차 말하지만 빈칸은 뭐야? 자, 다음 중에서 빨강색을 고르시오 그랬어. 그래 놓고 답은 뭘 줘? 갈색을 줘. 갈색을. 아니 선생님 빨간색 고르라면 왜 갈색이 답이에요? 그랬더니 뭐야? 나머지 4개가 전부 다 뭐야? 흰색이야. 그러면 흰색보다는 당연히 뭐야? 갈색이 빨간색에 가까울 거 아니야. 이해돼? 뭔 말인지? 그래서 빈칸은 답을 고르려고 보면 되게 불편해. 왜? 왜 갈색이 빨간색이지? 이렇게 될 거라고. 주황색이 왜 빨간색이지? 다른 건데?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야? 나머지 4개가 흰색이라고. 생각해봐. 가장 적절한 거야. 주관식이 아니라니까. 출제자가 준 선택지 5개.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걸 고른 거라고. 생각해봐. 선생님 손이 엄청 짧잖아. 그잖아. 내 손가락이 길지가 않아. 가운데 손가락이 그나마 뭐야? 가운데 내가 펼 수는 없어. 그 이상한 손 모양 이상하게 되니까. 어찌됐든 이 가운데 손가락이 가장 길잖아. 이 5개 중에서는. 그러잖아. 이 가운데 손가락이 절대 긴 게 아니라니까? 근데 뭐야? 이 5개 중에서는 긴 손가락이지. 뭔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선택지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흰색은 도저히 빨간색이라고 볼 수 없어. 그나마 갈색이 빨간색에 제일 가깝다.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 이제. 자, 7번부터 보는데 7번은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 여기서는 자, 7번은 100점을 맞을 애들은 꼭 맞아야 돼. 그리고 10번은 1등급을 맞을 애들을 겨냥한 문제야. 따라서 7번은 틀린다고 슬퍼할 필요 없어. 근데 뭐야? 10번은 맞았어야 돼. 그래서 오늘 풀 6문제에선 7번이 제일 어려워. 그 다음에 10번. 나머지 4개는 틀리면 안 돼. 나머지 4개를 틀린다. 그럼 1등급권이 아니라고. 뭔지 알겠지? 요 10번이 1등급을 결정짓는 문항의 난이도 정도 되고 7번은 맞으면 100점, 틀려도 1등급 맞는 데는 지장 없다. 해볼게.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걸 하기 전에 선생님 조교들한테 이걸 한번 쭉 독해를 시켜본다고. 그래서 자기가 독해가 안 되는 부분에 형광펜을 쳐놓으라 그런다고. 즉 선생님 조교 선생님들이 적어도 수능 때 1, 2등급은 다 맞았을 거 아니야.
근데 걔들이 읽어도 해석이 잘 안 돼. 그럼 너희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너희가 수능날 수험생의 한 8, 90%는 그게 해석이 잘 안 될 거라고. 그러잖아. 적어도 작년에 수능에서 영어에서 거의 1등급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영어 조교를 하고 있는 걔들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걸 고3 수험생이 매끈하게 해석된다? 그건 드문 일일 거라고. 따라서 선생님 조교들한테 해석을 먼저 시키고 걔들이 해석이 되는 정도, 그 정도 수준보다 조금 낮은 거. 그러니까 수능 기준으로는 한 2등급 정도 되는 애들이 해석할 수 있는 수준, 그걸 기준으로 소거법을 구사해 보자고. 자, 그러면 봐봐. 얘는 쭉 뭐 배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종교의 기원이라는 것은 찾아진대. 어디에서? 인상에서. 근데 그 인상이라는 게 뭐냐면 자연현상이 인간에게 만든 인상이래. 근데 이 말을 난 도저히 모르겠어. 단어도 알고 주어동사도 찾겠는데 자연현상이 인간에게 만든 인상을 추구하는 게 종교. 뭔 말이야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니까. 그러잖아. 만만치 않아. 이건 아예 틀려라고 내는 문제라고 이 정도 난이도가 돼버리면.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자 봐봐. 이거 하나 봐볼게.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어떤 자연을 갖다가 존경하고 숭배한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 그지? 그럼 여기 나오는 이 50이란 단어가 여기서 뭘로 쓰이는 거야? 함정으로 쓰이는 거야. 50이. 그럼 50을 보는 순간 뭐야? 반가. 저 단어 내가 봤는데? 여기서 봤는데? 반가. 2번. 이렇게 유혹한 거라고. 근데 오답 근거 단어가 분명히 있을 거라 했잖아. 유혹 단어는 50이야. 오답 근거 단어는 뭐야? 여기서 오답 근거 단어는. 얘 때문에 틀렸지? 아니 분명히 자연을 숭배한다 했지 조상을 숭배한다 존경한다 이게 아니잖아. 이런 식의 전형적인 구성이 있다고. 얘가 유혹 단어 50이 왜? 여기서 내가 봤잖아. 반갑잖아. 내가 지문에서 봤던 단어를 선택지에서 보면 반갑다니까. 그잖아. 반가. 근데 문제는 뭐야? 50의 대상은 여기서 뭐였어? 자연이었지 조상이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유혹 단어와 오답 근거 단어가 있을 때 이걸 세게 읽으면 2번은 분명한 오답으로 보인다고. 근데 50을 세게 읽으면 2번이 정답인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오답 근거 단어는 유혹 단어와 오답 근거 단어가 있는데 얘를 강하게 읽어야 돼. 그지? 오답 근거 단어를 강하게 읽으면 그 선택지는 분명한 오답으로 느껴지게 돼 있다고.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봐봐. 이거 명심해 보자. 지문에서 여기에 아주 주제하고 밀접한 단어가 있어. 근데 이 단어가 선택지에 나왔어. 예를 들면 여기 선택지에 나왔어. 그러면 뭐야? 이건 답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반대로 여기에 전혀 중요하지 않은 단어가 있어.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선택지에 나왔어. 근데 이건 오답일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출제자는 수험생을 유도해야 되니까 여기서처럼 내가 지문에서 봤던 단어를 선택지에 보면 되게 뭐야? 반갑다고. 그래서 반가. 그래서 뭐야 얘가? 정답인가? 이런 느낌을 주게 만드는 거라고. 이해되지? 근데 똑같이 지문에 있는 단어가 선택지에 나왔어. 근데 그 단어가 주제하고 아주 관련성 있는 키워드야. 그럼 얘는 뭐야? 답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근데 분명히 말했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재진수를 걸어야 돼. 왜? 학생들이 정답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성격을 인품으로 바꿔주고 얼굴을 외모로 바꿔줘야 돼. 그래야 정답이 아닌 것 같잖아. 출제자의 목표는 하나야. 정답은 정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오답은 정답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따라서 이렇게 할 때는 그 단어를 어떻게 줘야 된다? 그대로 줘야 돼. 그대로. 그래야 반가가 되지. 내가 봤던 단어가 그대로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야? 재진수를 걸어줘야지. 단어를 바꿔야 돼. 왜? 그래야지 반가가 안 될 거 아니야. 반가우면 애들이 찍어본다니까. 중하위권 애들은 내가 지문에서 봤던 단어가 선택지에 나오면 반가워. 찍어본다고 바로. 그래서 찍어서 막는 걸 맞아야 되잖아. 막아야 되잖아. 그래서 뭘 걸어준다? 재진수를 걸어준다. 됐지? 요걸 좀 명심하면 좋겠어. 근데 문제는 뭐야? 재진수를 못 거는 단어들이 있어. 여기선 좀 그런 거겠지. 예를 들면 분명 여기서 보면 personal pie 그 다음에 personal pie가 나왔어. 이게 뭐냐면 인간화하다. 즉 우리가 뭐 범죄화, 신격화 이런 말 하잖아. 그지? 이건 뭐야? 뭔가 자연이나 사물을 인간처럼 보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예를 들면 동물을 보면서도 막 사람처럼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그 피규어 모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로봇 강아지 막 이런 걸 보고도 이름을 부르고 장난감을 보고도 이름을 부르고 막 사람처럼 이렇게 한다고. 그게 뭐야? 어떤 사물을 또는 동물을 사람처럼 느끼는 거야. 사람화 시키는 거지. 인격을 주는, 의인화 시키는 거야. 자, 근데 이 단어가 마땅히 바꿀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단어가 나와버린 거라고. 실제로는 어때야 돼? 중하위권 애들이
이 단어를 내가 본 것 같네? 반가? 찍어볼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뭐야? 1번이 좋은 문제는 아니야, 사실은. 이 부분을 다른 단어로 바꿨으면 훨씬 더 좋은 문제야. 근데 마땅한 단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나온 거라고. 뭔 말이지? 따라서 주제에 관련된 핵심어나 키워드가 선택지에 들어올 때는 뭘 걸어야 된다? 재진술. 근데 마땅히 바꿀 만한 단어가 없을 때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됐지? 그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출제자는 반가를 함정으로 유도한다. 됐지? 그러면 자, 소거법으로 해볼게요. 얘는 세모야. 답이라는 느낌은 강하게는 안 와. 근데 완전 틀렸다고 보기도 힘들어. 오케이, 세모.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어떤 자연을 사람처럼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그런 환상이 있대. 뭔가 자연이나 사물이나 동물, 즉 인간 아닌 걸 인간처럼. 근데 여기서는 주로 그 대상이 뭐야? 자연. 자연을 뭔가 인간처럼 느낀다. 계속 퍼스널 파이 이런 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해석은 그 이상 되기는 쉽지 않아, 여기서는. 디테일한 해석은 쉽지 않아. 그리고 다음 시간에 리뷰 강의를 봐도 알겠지만 이 내용이 한글로 봐도 만만치는 않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어떤 자연이라는 걸 사람처럼 느끼고 의인화한다. 뭐 이런 말이 다라고. 자, 아까 봤어. 이걸로 유혹을 했지만 왜 틀렸다? 워십의 대상은 조상이 아니었고 자연이었다. 3번 요건 조심해야 되는데 네이처가 자연이란 뜻도 있지만 뭐가 있어? 본성이란 뜻이 있다고. 본성. 그의 진짜 본성을 드러낸다. 이러려면 뭐야? 제가 사람들 많은 데는 착한 척 하는데 사람들 없을 때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사기꾼이야. 그런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잖아. 근데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드러낸다. 이런 말이 없었다고 실제로는. 자, 4번. 자, 역시 뭘로 유혹했어? 이걸로 유혹했지. 지금 핵심은 자연을 사람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연이라는 게 나오긴 나왔지만 우선 패턴이 없어. 자, 패턴이라 그러려면 뭐냐면 예를 들면 항상 여름에 마지막쯤에는 홍수가 온다. 그잖아. 그런 게 패턴인 거지. 또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쯤에는 벼락이 자주 친다. 이런 게 패턴이라고. 근데 그런 말이 없잖아. 그 다음에 뭐도 없어? 이미테이트도 없는 거지. 그치? 따라서 이게 유혹 단어지만 요 두 개 때문에 이미테이트하고 패턴 때문에 틀렸어. 자, 5번 왜 틀렸어? 잠재적인 위험 이런 말이 전혀 없다고. 예를 들면 이런 말이 나오려면 강수량 100ml가 일주일 내내 온다면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강수량이 예를 들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일정 기간 이상 온다. 그럼부터 산사태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말 전혀 없어. 그냥 자연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반다? 마치 자연을 의인화시켜서 인격화시켜서 사람처럼 쳐다본다. 이게 다라고. 그렇잖아. 그러면 답은 잘 모르겠어. 근데 2번, 3번, 4번, 5번은 아니야. 그래서 1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근데 분명히 말했어, 선생님이. 7번 문제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1등급 맞는 데는 지장 없는 문제야. 그럼 선생님 우리가 7번을 풀면서 느껴야 될 건 뭘까요? 내가 바라는 건 하나야. 만약에 7번 문제가 시험장에 나왔다. 그러면 44문제를 다 풀고 마지막에 이 문제를 풀고 있어야 돼. 즉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에 영향을 안 받았다. 그럼 성공한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안전하게 1등급 받는 방법보다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마지막에 풀면 돼. 근데 선생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33번 아니면 34번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뭔지 알지? 따라서 33, 34는 무조건 패스. 자, 7번 볼까? 7번 봤으니까 8번. 자, 8번은 좀 편해. 8번은 조금 공격적으로 답을 골라도 되지만 우리의 오늘 테마는 뭐야? 철저하게 소거법. 따라서 우리는 뭐다? 정답 6개를 고르는 게 아니고 오답 24개를 고르는 거야. 어떻게? 오답 근거 단어를 강하게 읽어서 그걸 지워낼 거라고. 자, 마찬가지야. 이거 그대로 읽어보자. 빈칸을 먼저 읽어야지. 그랬더니 뭐야? 의존적이지 않은, 즉 독립적인 정치적인 블로그나 무슨 대한 팟캐스트가 라디오 비슷한 거야. 그런 것들의 출연은 빈칸의 예시이다. 그지? 그러면 어떤 독립적인 정치적인 블로그나 대한 팟캐스트가 나타났어. 그것은 이 5개 중에 무엇의 예시일까요? 이게 우리의 뭐야? 목표야. 그리고 그건 뭐하고 밀접할 거다? 주제하고 밀접할 거라고.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데 여기 봤더니 공통 단어가 있어. 우리가 항상 선택지에 공통 단어가 있으면 그건 뭐다? 지문의 소재. 여기에 봤더니 뭐가 있어? 언론과 통제 이런 말이 있어.
아, 그럼 이 지문은 무슨 언론 얘기, 그 다음에 뭐 통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구나 정도? 그 소재를 같이 판단을 더해주면 그게 바로 주제라고.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 글의 소재는 언론과 통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를 세게 읽어야 돼? 첫 문장, 주제 표현, 연결사 앞뒤, 끝 문장을 세게 읽어야 되겠지?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는 요구합니다. 언론, 우리가 기다리고 온 소재가 나왔네. 어떤 언론이냐면 다양한 정보의 원천을 갖다 제공하고 그 다음에 권장해 시민들로 하여금 참여하라고. 시민들의 참여를 권장하는 언론이 필요하대. 그럼 뭐야? 약간 2번의 느낌이 있어. 그래도 뭐야? 고르면 안 돼, 아직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볼 건 어디서 센서가 번쩍해야 되냐면 이 표현에서 센서가 번쩍해야 돼. It is time to가 나오면 뭐야? to 할 시간이다 이 말이야. 생각해 볼게. 선생님, 기존에 우리가 주제라고 배웠던 건 뭐뭐 해라, 뭐뭐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 그잖아. 명령문, 의무 이런 거잖아. 뭐뭐 해라,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거라고. 근데 이거하고 의미는 똑같은데 조금 다른 표현이 뭐야? 자, 뭐뭐 할 시간이다 이 말이지. 야, 열심히 공부해라. 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야, 열심히 공부할 시간이다. 네 인생에서 지금이 열심히 공부할 시간이다. 그 말은 뭔 말이야? 열심히 공부해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지. 자,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야? 열심히 공부하자 이 말도 똑같은 거지. 다시 한번 뭐뭐 해라, 뭐뭐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명령하고 명령문하고 의무 표현이야. 뭐뭐 해라, 뭐뭐 해야 된다. 거기다 2개 더 추가해. 의미 이해하면 되잖아. 언어적으로 똑같아. 뭐뭐 해라,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할 시간이다, 뭐뭐 하자. 다 같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 이 지점을 세게 읽어야 돼. 됐지? 자, 어떤 시간이냐면, 자, 책임을 주장해야 되는데 어떤 책임이냐면 좋은 품질의 언론을 생산하라고 대기업들에게 야, 똑바로 좀 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똑바로 좀 해. 이렇게 주장해야 될 시기라고. 누가? 대중들이. 그지? 그래서 요즘은 언론의 시민단체, 언론 관련 시민단체 이런 애들이 되게 많고 거기서 뭐 큰 신문사에서 가짜뉴스가 나오면 막 소송 걸고 그러잖아. 정정보도 청구하고 이런 걸 갖다 하게 돼 있다고. 자,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스텝은 그지? 대기업들에게 너 똑바로 좀 해 라고 요구하는 첫 번째 스텝은 뭐다? 브레이크업이라는 거지. 언론의 권력 집중을 막아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엄청 큰 언론사야. 얘가 우리나라 언론의 80%를 장악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얘의 권력을 이 사람한테 10, 이 기업에게 10, 이 기업에게 10, 8개의 작은 기업들에게 10씩 나눠주면 그게 뭐야? 브레이크업이야. 자, 다시 한번 볼까? 자, 통제권을 줘다. 더 많은 숫자의 작은 회사들에게 같은 얘기야. 이 브레이크업하고 작은 회사들에게 통제권을 줘라. 이게 다 같은 말인 거지. 즉 뭔 말이야? 야, 큰 언론사 너희들 권한 좀 나눠줘 이 얘기야. 그럼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건 현실적인 독해라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리뷰 시간에 하는 독해나 아니면 우리가 하는 독해 특강만 참여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자, 그러면 결국은 뭐다? 큰 언론사의 권한을 쪼갠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소거법을 구사해 봅시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1번 볼게. 이걸 딱 보는 순간 출제자가 의도한 건 뭐야? 반가반가야, 반가반가. 내가 봤던 단어거든. 반가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중하위권 애들은 봤던 단어가 나오니까 반가워. 오케이, 너 찍어줄게. 이렇게 돼버린다고. 뭔지 알겠어? 선거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선거도 국회의원 선거할 때 오케이, 당신 내가 아는 사람. 우리 고등학교 선배 내가 찍어줄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잖아.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문도 마찬가지야. 내가 봤던 단어 나왔네. 반가워. 너 찍어줄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됐지? 자, 그럼 여기서 유혹을 했어. 지문에 분명히 말했어. 유혹의 기본 패턴은 뭐다? 지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면 돼. 주제하고 밀접한 아주 중요한 주제 단어가 아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잖아. 주연급이 아닌 단어가 선택지에 나왔다. 그럼 걔는 뭐일 가능성이 높다? 유혹 단어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뭐가 틀렸어? 정부를 지지하고 지원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지금 대기업의 권한을 쪼갠다는데 왜 정부 지원이 왜 나와? 정부 지지가. 두 번째, 우리의 언론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서 나타난 시민들. 나쁘지 않은데 그냥 세모야. 소거법을 구사할 때는 절대로 뭐다? 동그라미 치지 않는 거야. 동그라미 친다는 건 뭐야? 정답을 찾는 거거든. 그잖아. 우리는 지금 뭘 할 거다? 정답을 찾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 마음의 여유도 있어. 그잖아. 마우스의 문제 다 풀었어. 그 다음에 EBS 연계 문제를 빠르게 풀어서 시간적 여유도 있어. 서서히 소거법으로 풀 거라고. 됐지?
자, 3번. 뭘로 유혹했어? 얘로 유혹했네. 반가 이걸 또 똑같아.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 participation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뭘 준 거야? 같은 단어를 준 거야. 그럼 얘들 어떻게 해? 반가 너 찍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지? 자, participation이라는 단어를 유혹을 했어. 근데 이건 틀렸어. 왜 틀렸어? 젊은 사람들 얘기가 전혀 없어. 2번, 3번이 되려면 지문에 무슨 젊은 사람들은 늙은 사람들하고 달리 이렇게 막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런 말 없잖아. 자, 4번. 역시 또 뭐야? 반가야. 자, 이 단어가 어디에 나왔어? 여기에 나왔다고. 더군다나 이 단어는 본 적도 별로 없는 단어라서 기억이 되게 많이 남게 돼 있다고. 따라서 봤던 단어다. 반가워. 4번 찍을게. 이렇게 되게 유도한 거야. 됐지? 자, 저게 유혹 단어야. 오답 근거 단어는 뭐야? 전체가 틀렸어. 지금 뭔 말이야? 우리 언론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통제권을 가지는 대기업. 아니라니까. 지금 얘의 권한을 쪼개버리겠다고 지금. 따라서 이건 뭐야? 정반대 선택지야.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권한을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걸 지켜주겠다가 아니고 뭐다? 쪼개버리겠다. 쪼개자 이 말이라고. 자, 그러니까 대기업의 권한을 쪼개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개혁하자. 이런 말이 나오니까 뭐야? 언론 개혁 이런 말이 느껴질 수 있잖아. 근데 실제로는 뭐다? 요걸로 유혹했지만 왜 틀렸어? 도네이션, 기부 이런 말이 전혀 없잖아. 그럼 분명하게 지워진다니까. 따라서 명심할게. 봐봐. 예를 들면 지금 7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문의 난이도가 100이고 선택지의 난이도는 예를 들면 한 50대. 근데 10번 같은 경우 좀 이따 볼게. 10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10번 좀 이따 보니까 10번 같은 경우는 지문의 난이도는 한 60밖에 안 돼. 근데 선택지의 난이도가 몇이야? 90이야. 그래서 지문이 독해가 너무 안 된다고 힘들어할 걱정할 필요 없고 반대로 지문이 너무 쉽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는 거야. 결국 정답에 대한 난이도는 요 두 개를 더해서 결정하게 돼 있다고. 따라서 지문이 독해가 안 되면 선택지에서 매력적인 오답이 없어. 반대로 지문이 너무 쉬우면 선택지에 매력적인 오답을 넣어서 결국은 뭐야? 난이도를 조절을 할 거라고. 뭔지 알겠지? 자, 9번 봅시다. 9번 보는 건데 9번 보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한 번만 다시 봐볼게. 결국은 빈칸은 주제가 있는 지문이 될 가능성이 높지. 그지? 빈칸 자체가 주제하고 밀접해야 되기 때문에 빈칸은 그 지문이 어떤 글? 어떤 사람의 주장을 나타내는 주제가 있는 지문일 거라고. 자, 그러면 주제를 갖다가 나타내는 주제 유형의 글의 전개 방식은 선생님이 항상 말했어. 나의 주장을 써, 나의 주장을. 근데 남들이 안 믿어줄 것 같아요. 뒷받침을 해. 어떻게? 첫 번째, 예를 들어. 두 번째는 뭐야? 인용을 해. 어떤 걸? 연구나 설문이나 조사나 권위자를 인용을 해. 그럼 왜 인용을 해? 연구나 설문이나 조사나 권위자가 나의 주장하고 일치하니까. 이렇게 하겠지. 됐지? 근데 최근에 나오는 건 뭐다? 나의 주장을 하기 전에 통념에 해당되는 반대 주장. 어찌됐든 나하고 다른 주장을 먼저 줘. 나는 A라고 생각해. 근데 뭐야? 일반적으로는 B라고 생각해. 또는 뭐야? 다른 사람이 B라고 생각해. 그러면 B를 먼저 주고 그러나 나는 A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가는 게 요 두 개가 거의 90% 정도 해당이 된다고. 자, 그러면 지금 9번은 이 노란색의 전개 방식을 띠고 있다고. 주장 플러스 뒷받침. 자, 봐보면 여기서 주장을 했네. 뭐라고 주장했겠어 당연히? 빈칸은 주제니까 여기서 글쓴이가 A라고 주장을 했어. 근데 남들이 믿어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뒷받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야? 마리안이라는 사람을 첫 번째 인용했고 포터라는 사람을 두 번째 인용을 한 거야. 그럼 이 두 명은 뭐야? A를 주장한 사람이니까 인용을 했겠지. 이해되지? 생각해봐. 나의 주장을 펼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왜 인용해? 그 사람이 나의 주장하고 동일하니 봐라. 나의 주장이 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고 이런 유명한 사람들, 이런 권위자들도 나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주장이 맞다. 이렇게 하려고 한 거겠지.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정리를 한번 해보면 두 개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작은 닭장이 있어. 여기는 익숙해. 익숙해. 근데 봤더니 뭐야? 여기에 아주 넓은 공간이 있어. 근데 여기는 익숙치 않아. 닭의 입장에서. 그래서 선택을 하라 그런 거야. 자, 밖에 나가서 뛰어다닐래? 잔디도 있는데? 아니면 좁은 케이지 우리에 갇혀 있을래? 그랬어. 근데 얘는 뭘 골랐냐면 얘는 선택을 이걸 했네. 이 케이지를. 이걸. 왜? 왜 그랬어? known. 지가 익숙하니까. 즉
요걸 골랐어. 왜? 여기는 잔디도 있고 넓어. 여기는 뭐야? 조그만 머리 들면 천장에 머리가 찧어본다고. 근데 여기 있어. 왜? 익숙하니까. 아, 그럼 뭐다? 이 마리안이라는 사람은 뭘 강조하고 있다? 익숙함. 그지? 넓고 쾌적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익숙함을 고른다. 암탉은. 자, 그럼 두 번째 인용인 포터도 그 말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읽어야 된다고. 자, 얘는 뭐냐면 이번에 얘는 아예 그 우리로부터 테이큰 빼버린 거야. 야, 너 일로 나와 이 새끼야. 닭 나와.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랬더니 닭이 어떻게 돼버린 거야? 충격을 받아본 거야. 그리고 나서 지가 그동안 익숙하게 알아왔던 그 공간으로부터 디프라이브, 쫓겨난 거야. 박탈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야? 얘가 공포에 사라져 펴버린 거야. 막 벌벌 떨고 있어. 막 식은땀 흘리면서. 그러잖아. 그러면 두 번째 포터, 요 사람도 말하고 있는 게 뭐야? 결국은 익숙함을 벗어나는 걸 싫어한다. 익숙함을 좋아한다. 이 얘기잖아.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요 인용 두 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암탉들은 익숙함을 좋아한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뭘 해야 돼? 재진술을 걸어야 되잖아. 그러잖아. 왜? 애들이 찍어서 맞으면 안 되니까 답이 아닌 척 해야 되잖아. 답이 아닌 척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다? 재진술. 그지? 뜻이 같은데 다른 단어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서 봤던 건데 1번에서 6번 사이에 나왔던 표현인데 참 몇 번인가 봐볼까? 몇 번이냐면 2번이네. 2번. 2번에서 봤던 거야. 2번에서 봤던 건데 2번 한번 봐볼까? 2번. 2번에서 봐보니까 기억이 좀 날른지 모르겠네. 2번 보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냐면 2번은 그지?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빈칸이다 이렇게 나왔어.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빈칸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근데 답의 근거로 뭐를 줬냐면 자, 사람들이 few 거의 없어. 사람들이 거의 없어. 그잖아. 왜? isolation. 고립되면 아무도 안. 여기서 핵심은 뭐겠어? 그때 그랬잖아. gregarious. 사람들이 이렇게 혼자 있는 것보다 모여 있는 걸 좋아한다 이 말을 했잖아. 그잖아. 따라서 여기서 뭐라 했어? 사람들이 few 거의 없어. 즉 뭐야? 참여하지 않아. 이유가 뭐 때문이야? 이유가 고립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가 들어가면 돼? 이 고립의 반대말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지? 참여하는 이유는 빈칸이다. 참여 안 하는 이유는 고립이다. 그럼 여기서 뭐가 들어가면 돼? 고립의 반대말이 들어가면 돼. 그래서 답이 뭐였어? 사람들 간의 접촉, 이게 답이었다고. 고립된 게 아니고 사람들 간의 접촉이 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자, 이게 기본적인 답을 줄 때 재진술처럼 주는 패턴이라고. 자, 그럼 여기서 배운 걸 똑같이 접목을 한번 시켜볼까? 이번에 금방 배웠던 걸 똑같이 해보면 익숙함을 좋아한다. 그럼 얘가 답을 뭘 줬냐면 답의 근거로서 이번에 어떻게 줬냐면 익숙함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준 거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요 두 개가 같은 말이란 걸 재진술로 느끼겠냐 이거야. 그래서 자, 답이 어떻게 나왔어? 익숙함을 좋아한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즉 알지 못하는 건 힘들어한다 이렇게 나온 거지. 이해되지? 이런 느낌의 재진술도 단어가 물론 너무 쉬운 걸로 재진술이 걸리긴 했지만 알아야 돼. 그래서 익숙함을 좋아한다 그랬더니 뭐야? 익숙하지 않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답을 줘버리는 거지. 됐지? 자, 그 대신 단어가 조금 더 어려운 걸로 재진술이 걸렸어야 돼. 자, 10번 봅시다. 10번. 10번에서는 자, 10번 별표. 아주 좋은 문제야, 10번이. 별표. 10번 별표인데 자, 여기서는 이 내용이 뭔지는 알겠네. 자, 봐볼게. 이제 지금 너희들이 안다고 이제 읽었을 거니까. 자, 봐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얼마 전에 입이 돌아갔잖아. 그지? 입이 이렇게 돌아갔어. 그러면 내가 건강하다가 건강하지 않다가 건강하다가 건강하지 않다가 건강하다 이렇게 됐잖아. 그럼 막 내가 건강할 때는 뭐야? 건강의 소지감도 모르고 내 맘대로 막 살아. 술 먹고 막 야식 먹고. 근데 건강을 잃으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그동안 교만했구나. 건강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다시 강의를 못하면 어떡하지? 강의를 하게 되면 너무 감사하겠다. 막 이런 게 생겼어. 그래서 이런 건강을 잃음으로써 내가 얻은 교훈이 감사함이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다시 건강해졌잖아. 뭐야? 감사함이 눈 녹듯 사라졌어. 감사함이 1도 없어.
그러잖아. 즉 뭔 말이야? 분명히 실패를 통한 교훈을 얻었는데 또 다시 뭐야? 건강해지니까 그새 또 잊어본다고. 이걸 반복한다라는 거야. 과학 기술도 똑같아. 로켓을 발사했어. 근데 성공했어. 와, 대단하다.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로켓 전문가다. 근데 갑자기 로켓이 올라가다 추락했던 거야. 뭐가 문제였을까? 우리는 좀 부족하다. 우리는 평생 해도 로켓 성공을 못할 거야. 근데 한 2달 뒤에 다시 로켓이 이번엔 제대로 발사가 됐어. 그랬더니 막, 야, 우리가 진짜 제대로 했다. 이번엔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뛰어나다. 또 실패했어. 그러니까 결국 과학이라는 것도 결국 뭐야? 물론 꾸준히 발전을 하지만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실패. 그 다음에 실패하면 뭔가 반성하고 교훈을 얻는 것 같은데 결국 뭐야? 성공하면 또 잊어본다. 대강 그런 말이 나온다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미 첫 문장에서 그걸 줬지. 성공과 실패의 순환의 본성. 그잖아. 사이클이 이렇게 돈다라는 게 사이클이라 하잖아. 따라서 여기서 네이처가 본성이야.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라는 건 결국 과학에서 성공과 실패라는 건 계속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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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야. 성공했다가 사람들이 좀 건방져지면 실패했다가 그럼 실패하면 이제 또 교훈을 얻었다가 근데 또 성공하면 또 지가 제일 잘난 것처럼 했다가 막 이렇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까지는 다른 7번에 비하면 그래도 내용이 조금 이해는 되는 편이야. 자, 역시 마찬가지 소거법을 구사해 볼게. 자, 5번에서 원했던 건 이 단어하고 특히 이 단어가 보는 순간 반가가 되는 거지. 왜? 여기 디자인이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거든. 오, 디자인 반가워 이렇게 됐어. 반가 5번 찍어줘 이렇게 된 거지. 근데 틀렸지. 왜? 푸어란 말이 없어. 푸어가 나오려면 뭐야? 디자인이 얘는 참 이쁘다. 얘는 별로 저질이다. 굿 푸어. 얘는 아주 좋고 얘는 별로고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고. 아주 조악한 수준의 디자인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런 말 없었다니까. 그냥 디자인이라는 단어만 나왔던 거지. 따라서 이걸로 유혹했지만 얘가 오답 근거 단어야. 푸어가. 그치? 디자인이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이 아예 없다고. 자, 그 다음 4번. 자, 얘가 유혹을 잘했지?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는다 했잖아. 근데 아까 뭐라 했어? 그럼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뭐 해야 돼? 계속 성공만 해야 되잖아. 근데 또 실패한다고. 왜 그래? 여기서 틀린 건 이 단어가 틀린 거야. 실패로부터 배운 건 맞아. 근데 뭐야? completely. 완벽하게 배운 건 아니야. 완벽하게 배웠다면 뭐야? 실패가 반복되면 안 되지. 그지? 뭔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이 단어 때문에 틀렸어. 물론 빠르게 배웠다 이것도 없는 건데 이게 결정적으로 틀렸어. 완벽하게 실패로부터 교훈을 뼈저리게 완벽하게 배웠다면 반복하면 안 되거든. 근데 계속 반복한다 했으니까. 자, 3번. 과학기술의 비극이 뭐다? 실패를 갖지 않는 거다. 뭔 소리야. 지금 실패를 갖고 있다니까 계속. 실패가 반복된다는데. 그지? 이걸로 유혹했고 뭐야? 낫이란 단어가 틀렸어. 자, 요까지는 쉽게 왔어야 돼. 그러면 1번, 2번인데 여기서 1번을 고른 애들은 언어적인 감각이 좋은 거야. 자, 과학기술이라는 상황에서 실패라는 건 일부다. 자, 뭔 말이냐면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예를 들면 유건아 내가 이번에 사업에 실패해서 어떡하지? 나 진짜 뭐 와이프 볼 면목도 없고 진짜 인생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된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조언으로 예를 들면 제찬아 인생이라는 건 실패는 인생의 일부 아니겠냐? 나도 살면서 수많은 실패가 있었다. 나는 실패가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그 말은 뭔 말이야? 실패라는 게 인생 속에 곳곳에 숨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10대 때는 시험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20대 때는 취업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30대 때는 또 승진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 실패는 인생의 부분이다. 그 말은 뭔 말이야? 실패라는 게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라고. 따라서 여기서 이 part라는 단어가 뭐야?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재진술에 가까운 단어야. 근데 이건 언어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언어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1번을 쉽게 골랐을 거야.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2번을 지웠어야 돼. 근데 2번을 지우기가 만만치가 않아. 왜? 요 단어가 함정이 너무 이쁘게 잘 파졌지. 왜? 첫 문장에 분명히 나왔잖아. 성공과 실패의 순환적인 본성. 그럼 여기서 뭐야? 성공과 실패의 순환 이렇게 나왔잖아. 너무 유혹 단어가 강력해. 벗어나기가 힘들어. 자, 거기다 써. 뭐라고 쓰냐면 과잉추론 함정이야 이게. 아주 좋은 선택지야. 선택지를 할 때, 빈칸을 할 때는 추론을 조금 해야 돼. 추론을. 금방 1번 같은 게 추론이잖아. 실패는 부분이다. 과학에서. 실패는 인생의 부분이다. 아, 실패가 반복된다는 말이구나. 이런 건 추론 능력이, 언어적인 추론이 좀 있어야 되거든. 근데 과잉 추론을 유도한다는 거야. 과잉 추론. 투머치야, 투머치. 투머치는 무조건 나빠, 투머치는. 사람이 과하면 안 돼. 자, 뭔 말이냐면, 자, 지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시다가 나왔어.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5번 선택지에 봤더니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시다가 딱 나온 거야. 그럼 답은 5번이잖아. 근데 문제는 앞에 뭐가 나온 거야? 1번에 환경을 보호합시다가 나온 거야. 환경을 보호합시다가 나온 거야. 그랬더니 1번을 고른 애들이 많아서 상위권에서. 왜? 과잉 추론을 한 거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자 그러니까 왜 버리자 그러지? 아, 환경 보호하려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 아, 환경 보호하려고 이렇게 된 거라고. 그잖아. 쓰레기를 갖다 줄입시다. 아, 환경 보호하려고. 근데 5번에 보니까 답이 똑같은 게 이미 있는 거야. 이게 과잉 추론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선택지 함정이야. 자, 그리고 과잉 추론이 나오면 모든 선생님들이 똑같이 쓰는 패턴이 있지? 자, 봐봐. 예를 들면 1은 11이야. 2는 22야. 그러니까 언어에 관련된 뭐 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일어가 됐든 선택지에서는 이걸 파거든. 그럴 때 이걸로 주로 예를 많이 든다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쭉쭉쭉쭉 두고 자 11은 뭘까요? 이렇게 주게 돼 있지. 그러면 답은 주로 2개가 나오지. 2개가. 즉 뭐가 나와? 아, 같은 숫자를 2번 썼구나. 1을 2번, 2를 2번, 3을 2번. 그러니까 12를 2번 쓰면 되겠네? 이렇게 나오는 게 기본적인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다른 선생님 국어나 영어에서도 많이 볼까? 이런 건 거의 모든 선생님들 다 똑같이 쓰거든. 두 번째는 뭐냐면 아 11을 곱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야. 1 곱하기 11은 11, 2 곱하기 11은 21, 3 곱하기 11은 3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11 곱하기 11은 121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과잉 추론을 유도하는 거야. 분명히 그랬잖아. 11은 뭐다? 1이다. 그러면 11은 뭐다? 1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보를 그냥 여기서 그대로 우리가 주어진 거에서 찾으면 되는, 특히 일치에서도 그래. 생각해봐. 일치에 이 내용은 예를 들면 위에 안내문에 없어. 그럼 어떤 거야? 틀린 거야. 과잉 추론을 하면 안 된다니까. 일치 문제에서 지문이 이렇게 있어. 그럼 선택지가 있어. 근데 이 내용이 맞았냐 틀렸냐 이걸 묻는데 이 내용이 여기에 없어. 아예 없어. 그건 뭐야? 추론하지 말고 그냥 틀린 거야. 근데 애들은 이거하고 비슷한 걸 찾은 다음에 그걸 추론을 한다고. 뭔 말이었지? 그게 뭐야? 과잉 추론이야. 과잉 추론하지 말고 있는 정보, 있는 사실 가지고 답을 고르라고. 됐지? 자, 됐고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지문은 뭐냐면 이 사람은 과학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성공과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과학이라는 건 성공 이럴 수 없다니까. 아니 생각해봐. 발전을 하려면 뭔가 시도를 할 거고 실패할 거고 아 이래서 실패했구나. 그 원인을 찾으면 또 발전할 거고 자 거기서 한 번 더 발전하기 위해서 또 뭔가 새로운 시도를 했어. 그럼 또 실패를 해. 그럼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 그럼 뭐야? 또 성공할 거고 자 그럼 이제 또 발전하고 싶어. 그럼 또 새로운 시도를 해. 그러면 실패할 거야. 그럼 원인을 찾아. 그럼 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순환이라는 건 과학에서는 본질적인 거다. 과학의 일부다. 실패는 인생의 일부인 것처럼 그 말이야. 근데 여기서 뭐야? 이게 없는 내용이라고. 근데 왜 이게 낚이냐면 얘들은 제일 나쁜 게 뭐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더하는 거야.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성공은 플러스, 실패는 마이너스, 성공은 플러스, 실패는 마이너스. 자기 상식으로는 실패라는 건 뭐야? 부정적인 거야. 나쁜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나쁜 건 없어져야 돼. 이렇게 가버리는 거라고. 이해되지? 근데 이 사람은 이 실패에 대해서 마이너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니까? 이 실패라는 게 성공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냥 이게 당연한 거야, 과학에서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이 사람 생각은.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상식으로 하면 성공은 좋은 거, 실패는 나쁜 거, 나쁜 건 없어져야 돼. 오케이, 2번. 이렇게 가는 거라고. 뭔가 알지? 아주 좋은 문제야. 오케이? 2번 선택지에서 과잉 추론을 유도하는 거 그거 꼭 잘 좀 잡아. 됐지? 자, 11번하고는 12번은 쉬우니까 이제 금방 끝나겠네. 자, 11번 먼저 볼게. 요 단어가 어렵긴 한데 그냥 요거 먼저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아까 좀 전에 여기서 이거 봤네. 이 사람이 자기 주장을 A라고 한 다음에 마리안이라는 사람을 인용했고 그 다음에 포트라는 사람을 인용했고 그럼 우리가 예시나 인용을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했잖아. 이것도 똑같아. 11번도 전형적으로.
자, 여기에 for example이 나왔어. 그리고 G라는 회사가 첫 번째 예시. 그 다음에 뭔지는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 바니맨이라는 게 두 번째 예시. 자, 예시가 두 개 나왔어. 그럼 왜 줬어?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시나 인용은 똑같다니까. 권위자를 인용했다 그 말은 뭔 말이야? 권위자 두 명을 예로 들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라고. 따라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시를 두 개를 갖고 왔어. 그럼 그 예시 두 개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주제라고. 자, 해볼게. 자, 첫 번째 G는 뭐냐면, 자, 미국이 있어. 그다음에 중국이 있어. 그러면 미국 회사인 GE라는 회사가 여기는 인건비가 예를 들면 시간당 10,000원이야. 근데 여기는 시간당 100원이야. 그래서 공장을 중국에다 지은 거지. 그럼 인건비를 엄청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미국하고 중국 사이가 나빠졌어.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나빠진다. 야,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 너 들어와. 요렇게 돌아왔어. 이해돼?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 리쇼어라고 부른다고. 여기 나왔잖아. 자, 제조업을 하는 곳을 bring, 가져오는 거야. back. 어디로? 고국으로. 홈으로. 집이 아니다. 나라가 홈이니까 뭐야? 고국 이런 거. 우리나라. 뭐뭐로부터? 현재 위치로부터. 근데 현재 위치는 어디야? 고국이 아닌. 즉 GE가 미국 회사라면 그제 GE가 미국 회사니까 얘 입장에서는 미국이 고국이고 여기는 뭐야? 고국이 아닌 해외지. 그잖아. 근데 인건비 때문에 여기 나와 있어. 근데 다시 들어갔어. 그잖아. 즉 GE 공장을 다시 고국으로 bring back 가져왔어. 이게 뭐다? reshore라고. 됐지?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원래 리쇼어의 전형적인 건데 이 바니맨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 미국에 있는 회사야. 예를 들면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인데 중국에 있는 샤오미로부터 핸드폰 충전기를 갖다가 이렇게 수입을 했었어. 그지? 핸드폰 충전기를 수입을 했는데 역시 뭐야? 어떤 그 샤오미 공장에 있는 직원이 충전기로 막 뺨을 비비는 게 유튜브에 떴어. 안 되겠다. 위험하다. 그래서 뭐야? 이걸 끊었어. 안 되겠다. 그래 놓고 미국에 있는 남부에 있는 작은 공장으로부터 이제 그 제품을 받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결국은 뭐야? 결국은 이제 여기하고 여기는 끊어진 거지. 이제 아예. 그러잖아. 공장이 일로 왔고 그리고 얘들도 이쪽에서 오는 게 없으니까. 그럼 이제 전부 다 뭐야? 미국에서 다 만들고 있는 상황이 된 거지. 자, 요까지는 읽었을 것 같아. 그럼 잘 읽어보자 이제. 읽어볼게. 자, 그러면 이제 속어법을 구사해 봅시다. 속어법을 구사해 보면 1번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 이런 게 공통 단어로 나왔네. 이런 게 유혹 단어. 그지? 자, 매뉴팩처로 유혹을 했어. 지금 핵심은 제조업이니까 제조하는 활동을 자기 나라 홈에서 한다는 거잖아. 외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유혹 단어야. 근데 1번은 왜 틀렸어? 자, 수출하는 제조업체들은 선호한 어떤 위치를 선호할까요? 이런 얘기는 딱히 안 나왔어 지금. 프리퍼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더 선호한다 이런 말은 없다고 지금 여기. 두 번째, 제조 활동이 어디에서 수행되는가? 그러잖아. 이제 중국에서 안 하고 미국에서 다 만들잖아. 나쁘지 않아 세모. 자, 3번. 결국 이게 뭐야? 유혹이야. 그 나라로 되돌아온다 이런 말이거든. 그잖아. GE가 중국으로 공장을 지었다가 다시 들어왔잖아. 그래서 이 단어가 유혹이야. 근데 유혹을 잘못한 게 뭐야? 이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하위권 애들이 유혹인지조차 모를 수도 있다고. 어찌됐든 유혹이야. 그 나라로 돌아왔어. 근데 왜 틀렸어? 투자 펀드 이런 얘기는 없잖아 지금. 그잖아. 이런 게 되려면 GE가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중국의 뭐 샤오미가 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런 말이 전혀 없어. 자, 4번. 역시 뭐야? 이걸로 유혹을 했어. 왜 대형 제조업체 회사들은 이익을 만들까요? 우선 뭐야? 이익을 만든다 이런 말이 따로 없었어. 지금 지문 안에. 해외에 있던 공장이 들어왔다.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다가 이제 안 한다. 이 말이 나왔지. 이익을 대형 업체들이 만드는 이유 이게 안 나왔다고. 됐지? 자, 5번. 5번도 마찬가지로 이 oversee를 보는 순간 뭐야? 반가반가를 유도한 거지. 여기에 oversee라는 단어가 있잖아. 지금 지문에. 여기에 oversee가 있으니까 이걸 딱 보자마자 반가반가 5번 찍어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서는 누가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 그러잖아. 해외에 있는 공장을 갖다 일로 들고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건가 이런 말은 전혀 없잖아. 책임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이런 말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2번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 선생님 근데 만약에
세모를 표시했는데 세모가 2개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세모 2개만 놓고 다시 풀면 되잖아.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어. 세모야. 아니야. 세모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번하고 5번만 놓고 다시 풀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게 60, 이게 40 이렇게 느껴질 거라고. 그러면 1번이 더 낫네. 이렇게 고르면 되지. 그렇지? 자, 12번은 제일 쉽지? 12번은 간단히 해볼게.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물었어. 자, 너 누구랑 일하고 싶어? 그랬더니 A라는 사람이 나 송유근하고 일하고 싶어요. B라는 사람도 나 송유근하고 일하고 싶어요.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얘는 배기 싫은 거야. 그래서 A는 어떻게 만든 거야? 안 돼. 너는 혼자 일해.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B는 잘하니까 오케이. 너는 어떻게? 함께 일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뭐야? 이 2개를 비교하는 실험을 해본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이건 쉽게 나왔어. 쉽게 나온 게 뭐냐면 여기 봤더니 자, 혼자 하는 A그룹 일을 그 다음에 그룹하고 함께 일하는 B그룹 이렇게 나와 있다고. A그룹, B그룹.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 일하는 혼자 일하는 A그룹은 excluded, 소외된다는 느낌이 들어. 그 다음에 뭐야? self-esteem, 자존감이 lower, 낮아. 그러잖아. 얘는 뭐야? 슬퍼. 생각해봐. 자존감이 낮지. 왜 사람들이 나랑 같이 안 놀아주지? 나는 왜 자꾸 이렇게 혼자 있게 될까? 사람들이 날 싫어하나? 막 이렇게 되게 돼 있다고. 그러잖아. 그럼 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건 뭐야? 사람들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걸 훨씬 더 뭐야? 좋아한다. 이런 얘기겠지. 자, 이제 주제는 뭐 쉽게 잡히네, 여기서. 이건. 실험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런 사람의 어떤 유명한 교수나 연구자의 실험을 끌고 왔다. 왜 그래? 그 실험에서 말하는 결론이 내가 말하고 하는 주장하고 동일하니까. 됐지? 자, 그러면 우선 1번은 틀렸네. 왜 틀렸어? 학문적인 성과 이런 말이 전혀 없어. 그러면 선생님 여기 지문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단어를. 이것도 아마 잘은 모르지만 그런 의도로 만들었겠지. 반가 여드로. 여기 예를 들면 아카데미나 어치브가 있어. 그래서 이 단어 봤는데 지문에서? 라고 유도하는 형태로 만들 거라고. 만약에 이 단어가 여기 지문에 없다. 그럼 이건 뭐야? 선택지가 생 저질이야. 전혀 정성을 안 들이고 만든 게 된다고. 따라서 오답을 만들 때는 뭐다? 주제하고 관련이 있지 않은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중요하지 않은 단어를 근데 기억은 잘 날 만한 즉 기억은 잘 나는데 중요하지 않은 단어를 선택지에 그대로 바꿔줘. 그럼 얘들은 어떻게 돼? 내가 봤던 단어인데 반가워. 그리고 나서 그걸 정답으로 느끼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2번. 지금 뭐야. 혼자 일하면 외톨이라는데 문화적인 차이 이거 아니지. 문화적인 변화 아니고. 자,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뭐야. 받아들여주고 좋아해주고 당연히 이거 나쁘지 않네. 자, 4번. 우리의 특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슬퍼. 지금 혼자 일하는 애들은. 5번. 특정 영역에서의 뛰어남이 보여진다. 그러잖아. 여기 지금 뭐야? 특정 영역에서의 뛰어남 이런 말은 지금 전혀 없는 거지. 내가 혼자 왕따 당하는 전문성, 왕따를 난 잘 당해 이런 거 아니잖아 지금. 뭔 말이지?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7문제를 지난번에 6문제는 요 스텝에 맞춰서, 그지? 요거에 맞춰서 1번부터 6번은 좀 답을 고르는 관점, 정답을 고르는 관점에 연습을 했으면 오늘은 뭐야? 7번부터 12번은 철저하게 소거법의 관점으로 정답을 고른다기보다는 오답을 지운다의 관점으로 연습을 해본 거야. 됐지? 왜냐하면 수능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40문제 대 5문제 이걸 벗어날 수 없다니까. 즉 얘는 쉬워, 얘는 어려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건 바뀌지 않아. 그럼 선생님 공부를 왜 해요? 공부를 하면 여전히 얘는 어려워. 근데 뭐야? 얘가 좀 더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풀게 돼. 그럼 여기서 발생한 이유를 여기로 줘. 그럼 얘는 뭘로 푼다? 역시 소거법. 근데 이 5문제의 대표 선수가 뭐다? 33번, 34번. 나머지 3문제는 곳곳에 숨어 있을 거라고. 뭐 주제에서 1개, 문장 삽입 1개, 뭐 어휘 낱말 1개, 뭐 이렇게 있을 거라고. 예를 들면. 뭔 말이지? 따라서 네가 딱 보다가 요 5개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되면 뭐다? 최대한 빨리 패스하는 게 제일 좋아. 뭔 말이지? 그래서 뭐 주제 구간에 1개, 그 다음에 어법 어휘, 그 다음에 빈칸에서 비연계,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이나 ABC별 그런 데서 푸는데 이거 너무 어렵네?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패스를 해버려야 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쉬운 문제 먼저 풀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여기서 본 시간을 요로 줘. 그러면 여유가 있을 거 아니야. 시간적인 여유하고 마음의 여유. 그걸 가지고 이 5문제를 풀어. 어떻게? 소거법으로.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고생했습니다.